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북에디터 양춘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꿈꾸는 건 책을 통해서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써야지 내 가치가 높아지고 또 저자로서 명성을 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꾸준한 덕질로 만들어진 전문가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 저자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보니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책 어떻게 내? 책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었어요. 네가 하고 있는 일 10년 정도만 해. 그러면 낼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10년 이상 한 거라는 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점에 깔린 대부분의 책들은 이런 분들이 쓴 책이 많습니다. 시나 소설 등 문학 장르를 쓰는 저자들은 글을 쓰는 일이 본업인 작가잖아요. 그 외에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실용 분야 이런 책들을 쓰는 저자들은 사실상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결혼 준비에 관련된 책을 쓴 저자는 웨딩 플래너고요. 아이 건강에 대한 질병 상식을 담은 책을 쓴 저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이고요.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돕는 책을 쓴 저자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또 일러스트 따라 그리기 책을 쓴 저자는 일러스트 작가고요. 다이어트, 운동책을 쓴 사람은 피트니스 강사겠죠. 이것이 정통적인 방식이자 그 책이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출판 시장에서는 이런 형태만 있진 않아요. 오랜 시간 덕질이라고 하죠. 그런 덕질을 통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도달한 사람도 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평소에 미술을 좋아해서 독학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미술에 대한 오해와 허례허식을 벗겨 미술 사실 별거 없구나를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팟캐스트는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책까지 출간하게 됩니다. 책의 인기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이 맞습니다. 대박이 나게 되죠. 덕질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경지에 오른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문학에서만 이런 사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작가 타이틀을 달기 위해 등단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등단했다라는 말이 작가 자격증을 얻었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학계에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귀가하고 스마트폰의 앱을 들락거리며 거기에 올라오는 글을 보며 피로를 풀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포 게시판을 즐겨봤다고 해요. 그러다 문득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싶더래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글 쓰는 법 이렇게 검색을 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2, 3일에 한 편씩 꾸준히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매일 6시간에서 7시간씩 말이죠. 사람들의 댓글을 스승삼아 또 쓰고 또 수정해서 또 쓰고 그러니까 당연히 글솜씨가 늘 수밖에 없었겠죠. 작가의 글은 일취월장했고 또 독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자신만의 팬을 이렇게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글을 늘 구독하던 한 기획자의 눈에 띄어 단편 소설집을 내게 됩니다. 그의 책은 시장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사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받았던 건 아니지만 책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책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의 책을 쓰고 싶다면 그런 컨텐츠를
꾸준히 내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저자가 될 수 있나요? 긴 시간 내가 일해왔던 노하우를 풀어내는 전문가? 아니면 취미와 덕질을 통해 전문가의 경지에 오른 사람? 만약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걸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 엮을 것인가? 만약 서로 다른 크기의 네모, 서로 다른 크기의 동그라미, 서로 다른 크기의 별, 그리고 그 네모, 동그라미, 별조차 색의 농도가 모두 다르게 흩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보고 누군가는 색깔별로 정리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모양별로, 또 어떤 누군가는 크기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키나와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거의 매년 오키나와에 가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이렇게 휴가를 매년 갔었어요. 한적하고 바다가 깨끗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행지인데요. 매년 갔으니까 추억은 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으며 사진은 또 얼마나 많이 찍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 정리하는 방식이 매년 달랐어요. 어떤 해에는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었고요. 어떤 해는 아이와 이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갈 만한 스팟, 아이와 함께 놀 만한 무엇, 아이와 함께 뭐 할 만한 뭐 비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먹거리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쓴 해도 있었어요. 또 어떤 해는 관광지나 지역별 이렇게 그 장소에 따른 이야기만 나눴던 적도 있었죠. 만약 제가 오키나와 책을 엮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과 비교해서 좀 더 새로워 보이는 컨셉을 가지고 책을 엮을 것 같아요. 이것이 컨텐츠를 엮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걸 오랜 시간 해온 덕후다. 이런 쪽에 가까운 저자라면요. 내가 찐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리는 데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리기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SNS 대체로 모두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에디터들이 저자를 찾을 때 신문을 뒤졌어요. 신문을 보면서 그냥 한 줄, 누군가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 멘트를 찾아서 그 사람을 찾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출판사 기획자 모두 SNS를 보면서 기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저자인지,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전문가로서 노하우를 풀어낼 수 있는 저자인지, 또 취미와 덕질을 통해서 전문가의 경지에 올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자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의 책을 쓸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